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상황인데요. 미국이 자랑하던 세계 최고의 교통 시스템이 한국의 혁신적 기술과 편리성을 둔 사람 중심 서비스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인 자율주행과 응급 차량 시스템 등 한국의 교통 인프라는 미국을 최소 10년 이상 앞서고 있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 구독은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연방교통국 정책 분석가 제임스 윌슨입니다. 15년간 교통정책과 도시계획을 연구해왔고 하버드 대학에서 도시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전문가입니다. 항상 미국의 교통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왔지만 최근 한국을 방문한 후 저의 모든 전문적 견해와 자부심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사실 한국이라는 아시아의 작은 국가에서 선진국의 시스템을 모방해봤자 얼마나 잘하겠냐 믿지 않았습니다. 미국 연방교통국 정책 분석가로서 15년간 쌓아온 저의 자부심은 미국이 세계 교통기술을 선도한다는 확신에 바탕을 두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자신감은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깔끔한 환경의 놀라움도 잠시, 한국교통공단 소속 김민수 박사가 저를 맞이하며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한국에서는 무인 자율주행 지하철이 이미 상용화되어 운행 중입니다. 신분당선, 부산도시철도 4호선, 인천지하철 2호선이 벌써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 실험 단계인 기술이 이미 일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니요. 궁금한 마음에 시스템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바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더니 김 박사는 흔쾌히 서울 일정을 변경해 인천공항에서 가까운 인천지하철 2호선으로 함께 이동하자고 제안했어요. 역으로 걸어 들어가는 동안에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무인으로 운행되는 걸까? 어쩌면 보여주기 위한 특별한 구간일지도 모르지. 그러나 플랫폼에 도착해 열차를 기다리며 안전문을 보는 순간 이것이 완벽하게 설계된 시스템임을 느꼈죠. 드디어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운전실이 없었어요. 완전 무인자동 운전으로 별도의 운전석을 갖추고 있지 않더군요. 열차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미국의 지하철과는 차원이 다른 경험이 시작됐습니다.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어 대화하기도 편했고 깨끗한 객실 환경은 마치 호텔 로비와 같았어요. 이건 전기에너지만 사용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 대기오염 배출이 전혀 없죠. 김 박사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지하철 앞쪽으로 걸어가 봤습니다. 정말 운전사 없이 자동으로 운행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터널과 역사는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열차가 감속하고 정차했죠. 이 시스템은 2016년부터 상용화되었습니다. 정시 운행률이 99.9%에 달하고 인건비 절감과 함께 운행 간격도 최적화할 수 있어요. 김 박사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도 지하철 운행 지연이 일상인데 이렇게 정확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이미 1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었다니요. 내가 알던 세계 교통기술의 위계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 건가? 첫날부터 제 전문가적 자부심은 심각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이동을 위해 김 박사는 저에게 작은 카드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일반적인 신용카드처럼 생겼지만 이것이 한국 대중교통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이건 팀원이라는 교통카드입니다. 이 한 장으로 서울의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요. 지하철, 버스는 물론이고 택시까지도요. 미국에서는 도시마다 심지어 같은 도시 내에서도 버스와 지하철 결제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하나의 카드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니 놀라웠죠. 이 카드의 진짜 혁신은 환승 시스템에 있습니다. 김 박사는 계속 설명했어요. 30분 이내에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타더라도 추가 요금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총 이동 거리를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거죠. 실제로 체험해보기 위해 우리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하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광판에는 각 버스 노선의 실시간 위치와 도착 예정 시간이 표시되고 있었고
심지어 버스 내부의 혼잡도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세한 정보가 모든 정류장에 제공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서울 시내 대부분의 버스 정류장에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또한 스마트폰 앱으로도 동일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죠. 김 박사의 대답이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팀원이 카드를 태그하고 탑승했어요. 버스는 깨끗했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전용 차로를 따라 빠르게 이동한다는 점이었죠. 미국의 버스는 일반 차량과 함께 정체에 갇히는 경우가 많아 정시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의 버스는 색상으로 노선의 성격을 구분합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파란색은 간선버스로 도시 주요 축을 따라 운행하고 초록색은 지선버스로 동네 구석구석을 연결하죠. 빨간색은 광역버스로 서울과 주변 도시를 잇고 노란색은 순환버스예요. 이 체계적인 시스템 덕분에 승객들은 직관적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몇 정거장을 지나 우리는 버스에서 내려 지하철로 갈아탔어요. 놀라운 점은 카드를 한 번 더 태그했을 뿐인데 환승 할인이 자동으로 적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시민의 약 70%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하셨죠? 제가 물었어요. 맞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그 비율이 더 높아지죠. 대중교통이 편리하니 굳이 자가용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뉴욕이나 시카고 같은 미국의 대중교통 발달 도시에서도 이 정도의 이용률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기술 자체보다 그것이 얼마나 실용적으로 적용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었어요. 한국의 대중교통은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도시 생활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며 김 박사에게 물었어요. 이런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물론 초기에는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조율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고 시민들도 큰 호응을 보냈죠.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시스템이었으니까요. 미국에 돌아가면 꼭 제안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통합 교통 시스템, 이것이야말로 미래 도시의 교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었으니까요. 셋째 날, 김 박사는 저를 서울 도심의 한 지하철 공사 현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신분당선 연장 공사 현장이었어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띈 것은 도로 한복판에 있는 공사 현장이 주변 교통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미국에서는 이 정도 규모의 공사라면 주변 도로가 완전히 마비될 텐데요. 제가 놀라워하며 물었어요. 김 박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공사는 최소한의 지상 작업으로 진행됩니다. 지하 작업의 대부분은 TBM-TUNNEL 보링 머신을 활용하죠. 이 기술 덕분에 도심에서도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며 공사를 진행할 수 있어요. 현장 책임자인 이태호 소장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지하철 공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같은 고밀도 도시에서도 정밀 시공이 가능하죠. 이 소장은 우리를 작은 관제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는 실시간으로 TBM의 위치와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하 50m에서 진행되는 굴착 작업의 오차 범위가 겨우 5에 불과하다는 점이었죠. 미국의 지하철 공사는 대부분 컷앤커버 컷 언드커버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는 지상을 완전히 파헤친 후 다시 덮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도심에서도 이런 첨단 TBM 공법을 사용해 지상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죠. 이 소장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공사 속도였습니다. 하루에 평균 10-15m를 굴진한다고 하더군요. 미국에서는 비슷한 조건에서 3-5m가 일반적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속도였습니다. 이런 빠른 시공 속도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첨단 장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공 노하우와 정밀한 사전 지질 조사입니다. 한국은 오랜 지하철 건설 경험을 통해 독자적인 공법을 개발했어요.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굴착 경로의 지질 상태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죠. 이 소장의 설명이었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점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이었어요. 모든 작업자는 스마트 헬멧과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작업자의 위치와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험 지역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경고음이 울리며 안전사고를 예방한다고 하더군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의 지하철 공사 기술을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홍콩, 최근에는 영국과 미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김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현장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공사 기술은 단순히 터널을 파는 기술이 아니라 도시 생활을 유지하면서 인프라를 확장하는 종합적인 솔루션이었어요. 미국의 노후화된 지하철 시스템을 개선하려면 이런 한국의 첨단 공사 기술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넷째 날, 김 박사는 저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여정에 초대했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보라는 제안이었어요. 국토가 작은 나라의 고속도로가 어떤 특별한 점이 있을까 의구심을 품고 시작한 여정이었지만 이 역시 저의 편견을 완전히 뒤엎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에 접어들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갓길의 깨끗함이었어요. 미국 고속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쓰레기나 타이어 파편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고속도로는 24시간 순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평균 5분 내로 현장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은 면적 대비 고속도로 길이가 세계 4위 수준입니다. 국토가 작은데도 고속도로망이 굉장히 촘촘하죠. 김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의 말대로 지도를 살펴보니 고속도로망이 거미줄처럼 전국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국토가 넓어 전체적인 고속도로 길이는 길지만 면적 대비 밀도로 따지면 한국이 훨씬 높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톨게이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톨게이트를 떠올리며 속도를 줄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우리는 시속 80km의 속도로 톨게이트를 그대로 통과했어요. 차량 앞 유리창에 부착된 작은 단말기에서 삐소리가 났을 뿐 정차나 감속 없이 부드럽게 통과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하이패스 시스템입니다. 무선 통신으로 자동 요금 결제가 이루어지죠. 현재 하이패스 이용률이 99%에 육박해 톨게이트 정체가 거의 없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미국에도 E-GPS 같은 시스템이 있지만 이용률이 50-60%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높은 보급률을 달성했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한국은 2007년부터 하이패스를 도입했고 정부 정책으로 적극 장려했어요. 현재는 신차 출고 시 대부분 하이패스가 기본 장착되죠. 또한 이용자에게 통행료 할인 혜택을 제공해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도로 바닥에 선명한 핑크색 선이 보였어요. 출구로 향하는 차선을 따라 선명하게 그려진 색깔 유도선이었습니다. 이건 색깔 유도선이라고 해요. 운전자들이 복잡한 분기점에서 혼동하지 않도록 출구를 색깔로 표시한 거죠. 이 아이디어 덕분에 교통사고가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김 박사의 설명이었어요. 정말 천재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저 표지판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자주 혼동하는데 이렇게 직관적인 시스템이라면 훨씬 효과적일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실시간 교통정보 시스템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에는 전방 OKM 지점의 정체 구간이 미리 표시되었고 최적의 우회 경로까지 자동으로 제한되었어요. 이는 모든 차량의 위치 데이터를 분석해 정체를 예측하는 AI 기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ITS 지능형 교통 시스템은 전국 교통량을 실시간 분석해 막히는 구간을 우회하도록 안내합니다. 교통 상황에 따라 차선 운영도 유동적으로 변경하죠. 김 박사가 덧붙였어요. 이러한 혁신적 시스템들이 모여 한국의 고속도로는 단순한 이동 통로를 넘어 스마트한 교통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이 얼마나 시대에 뒤처졌는지 새삼 느끼게 된 순간이었어요. 부산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김 박사가 휴게소에 들르자고 제안했습니다. 솔직히 미국의 휴게소를 생각하니 그다지 특별할 것이 없을 거라 예상했어요. 화장실을 이용하고 간단한 패스트푸드를 먹는 정도의 경험을 기대했죠. 하지만 한국의 휴게소는 제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공간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건물로 들어서는 순간
마치 작은 쇼핑몰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넓고 깨끗한 로비, 다양한 음식점, 쇼핑 공간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고속도로 휴게소가 맞나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김 박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휴게소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공간이에요.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목적지라고 할 수 있죠. 로비에 있는 디지털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장실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어느 화장실이 덜 붐비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죠. 화장실로 향했는데 미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심지어 입구에는 자동 소독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휴게소 화장실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 시간마다 청소하고 위생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죠. 김 박사의 설명이었어요. 식당 구역으로 이동하자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식당이 즐비했고 푸드코트에는 여러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파전, 비빔밥, 부대찌개 등 정통 한식부터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분식까지 선택의 폭이 넓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이 휴게소가 단순한 쉼터가 아닌 복합교통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김 박사가 한쪽 출구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이곳은 고속버스 환승센터입니다. 덕평 휴게소나 입장 휴게소 같은 주요 휴게소에서는 다른 노선의 고속버스로 환승할 수 있어요. 자가용 없이도 전국 여행이 가능한 시스템이죠.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국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버스 터미널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어요. 일부 휴게소에서는 KTX역과 연계된 셔틀버스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천안 아산 KTX역에서 인근 휴게소로 오는 셔틀버스가 있어 철도와 고속도로의 연결성이 강화되었죠. 김 박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로비 한쪽 벽면에는 대형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전국 고속도로의 교통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교통정보 전광판 TMS입니다. 운전자들이 출발 전에 도로 상황을 확인하고 최적의 경로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죠. 김 박사가 말했어요. 또한 식당 구역에서는 사람들이 무인 주문기를 통해 음식을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터치스크린으로 메뉴를 선택하고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최근에는 AI 기반 교통 예측 서비스도 도입했습니다. 휴게소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해 출발 시간을 입력하면 예상 도착 시간과 최적 경로를 알려주죠.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과도 연동되어 있어요. 김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휴게소 건물 밖으로 나가자 또 다른 놀라운 시설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 대의 전기차가 충전 중인 전기차 충전소였습니다. 각 충전기에는 디지털 패널이 설치되어 충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죠. 휴게소를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휴게소는 어쩌다 이렇게 뒤처지게 된 걸까? 한국의 휴게소는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교통, 문화, 쇼핑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진화했어요. 이는 미국이 배워야 할 또 하나의 혁신적인 모델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미국보다 앞서 있다는 보고서를 믿지 않았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이제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시스템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교통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사실이요. 워싱턴 DC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지체 없이 연방교통국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이클 국장을 비롯한 교통국 고위 관계자들이 제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죠.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한 평가 보고를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마이클 국장이 물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이미 그들의 현재죠. 회의실에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어요. 미국이 모든 면에서 세계를 선도한다고 믿어왔던 동료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세 가지 핵심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용자 중심의 설계 철학. 둘째, 정부와 민간의 효과적인 협력. 셋째,
기술 혁신과 사회적 합의의 조화죠. 슬라이드를 넘기며 한국의 무인 자율주행 지하철, 통합교통카드 시스템, 하이패스의 99% 보급률, 그리고 긴급 차량 우선 시스템까지 상세히 설명했어요. 점점 동료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우리가 즉시 도입해야 할 3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첫째, 통합교통카드 시스템. 둘째, 긴급 차량 우선 시스템. 셋째, 스마트 톨링 기술이에요. 이 3가지만 도입해도 연간 수십억 달러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이클 국장이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저는 미국 교통혁신계획이라는 5개년 계획을 제안합니다. 첫 단계로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시카고. 3도시를 시범도시로 선정해 한국식 통합교통 시스템을 도입해보는 거죠. 또한 한국과의 교통 전문가 교환 프로그램을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마이클 국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정말 그렇게 인상적이었나요? 네, 인정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적어도 10년은 뒤처져 있어요. 그러나 좋은 소식은 우리가 이미 검증된 모델을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우리의 제안은 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고 미국 교통혁신계획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첫 조치로 한국교통공단과 협력 MOU를 체결했고 양국 교통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 합동팀이 발족됐어요.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제가 처음 만났던 김 박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미국의 변화하는 교통 시스템을 보며 미소 지었죠. 윌슨 박사님, 이제 서로에게 배우는 진정한 협력이 시작되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최고라고 믿는 것에 의문을 품고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 전문가로서의 시야를 넓혀주었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지나고 제임스 윌슨의 시선은 이제 다른 빛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미국의 교통 시스템을 재구상하는 열정과 가능성이 빛나고 있었어요. 이것은 더 이상 미국이 세계를 선도한다는 오만한 자신감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혁신을 받아들이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겸손한 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한국의 지하철, 버스, 고속도로 시스템이 세계 최고의 교통, 강국 전문가들에게도 이렇게 충격적인 혁신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무인 자율주행 지하철, 99% 이상의 하이패스 보급률, 30분 무료 환승 시스템, 응급상황 발생 시 고속도로 상황까지. 한국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세계에는 놀라운 혁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특별한 교통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한국의 교통기술이 세계를 선도하는 또 다른 사례들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힐링 감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